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란TV입니다. 테슬라 6개월 후에 너무 좋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운 모델 3 리프레시 모델이죠.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어제 테슬라가 7%도 넘게 올랐었는데요. 미국 고용시장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연준의 긴축 정책도 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러한 모습이 나왔죠. 자, 그리고 오늘도 상승한 나스닥과 미국 증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발표되었던 구인 보고서 졸트에 이어 민간 기업 고용 ADP사에서 발표하는 거죠. 이것 역시 전월 대비 17만 7천 건 증가에 그치면서 전월 대비로도 상당히 낮아졌고요. 예상치도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타이트한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연속 이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스닥과 다우, S&P 할 것 없이 다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2분기 미국 GDP 성장률 잠정치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2.1%가 나왔는데요. 한 달 전에 발표되었던 속보치보다도 좀 하향이 되었고 월가 전망치도 하회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2%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분기 성장률이 2%였는데 이것보다도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미국 경제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1%대도 잘 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미국은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고용은 둔화가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다. 즉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상태라는 거죠. 골디락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도 소폭 하락하면서 나스닥 위주의 반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유가는 80불대 초반 수준을 지속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애플이 1.9%로 좋은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대장주가 잘 나가니까 나스닥에 좀 더 상승이 컸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테슬라는 어제 7% 이상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그런 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51선이 오렌지색 선을 어제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뚫어내면서 오늘도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지켜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상징적인 숫자 14,000선까지 다시 재돌파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 오렌지색 선 51선 13,800 정도에 놓여 있는데 지속 이번 주 내내 13,800 이상에서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요, 지속해서 어느 정도 강세 추세에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이 51선 오렌지색 선 지속 지지 여부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신규 고용과 관련된 부분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특히 리오프닝이 진행된 지 이제 한참 됐죠. 팬데믹 이후 크게 증가했던 여행이라든지 접객 업종 등 이런 쪽에서 고용 증가 속도가 상당히 심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둔화된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번 달에 발표되었던 ADP 민간 고용 수치가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상당히 낮아지는 흐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전월이 37만 1000 건이나 됐는데 이번 8월달 수치가 17만 7천 건밖에 안 나왔어요. 대폭 낮아진 수치를 보이면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정부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수치 역시 좀 낮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케 하는 그런 숫자가 발표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미국의 2분기 GDP 증가율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GDP 산정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통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에 걸쳐서 확정을 합니다. 자, 2분기 GDP 성장률이 확정되는 거는 9월 달로 보시면 돼요. 3분기 마지막 달이 되겠죠. 자, 이번에 8월에 발표된 거는 잠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잠정치가 2.1%가 나왔어요. 자, 월가 예측치보다도 0.3%포인트 하향이 되었고 전월에 발표되었던 이 속보치보다도 좀 낮은 수치가 나왔어요. 2.1%. 하지만 이 수치는 1분기 확정치인 2%보다도 아직 높은 수치이고요. 2%라는 이 절대값 자체가 아직도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경기 확장세가 유지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상황은 좀 완화되고 있는데 GDP는 계속해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상태 골디락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용은 완화되고 있는데 성장률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미 연준이 이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딱 적당한 상태이니까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86.5%였던 동결 가능성이 오늘은 88.5%로 더 올랐어요. 일단 9월 달은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거의 확실시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고용 상황이 둔화가 되면서 서비스와 관련된 물가 역시 좀 하향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겠다라고 시장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주에 발표될 바로 오늘 우리 시간 저녁 9시 반 정도가 되겠죠. 금주 PC 지수 그리고 내일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 두 수치 모두 두 매크로 지표 모두 장이 시작되기 전에 발표가 됩니다. 일단 PCE 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그럼 뭐 내일 장 초반에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고용 보고서는 자, 오늘 발표된 ADP 민간 고용에서도 느낄 수 있었지만 좀 완화된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도 좀 떨어지면서요. 전월 대비로도 좀 떨어지면서 시장에 좋은 분위기를 일으킬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믹스가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나쁜 흐름이 나올 것 같지도 않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시장은 우리 시간 오늘 저녁 9시 반에 발표될 이 7월달 PCE 물가지수가요. 전월보다는 소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 중에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는 금일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0.11% 하락한 256.9불인데요. 어제와 거의 비슷한 주가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뭐 다소 어저께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도 출현이 되면서 윗꼬리도 달고 최근에 240불대 저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강력하게 뚫어내면서 추가적인 매수세도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밑꼬리도 단 그런 봉이 나왔습니다. 일단 AI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테슬라 역시 AI와 관련된 주식으로서 엔비디아 다음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그리고 호재 요인 뭐 사이버 트럭 출시라든지 모델 3 리프레시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상승 추세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한 270불대까지는 한번 터치를 해보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제 예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래도 240불대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앞으로 다가온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모델 3 리프레시 모델의 출시가 되겠습니다. 로컬 중국 뉴스에 따르면요. 이 모델 3 하이랜드의 시험 생산이 끝났다라고 합니다. 시험 생산이 끝났다라는 건 대량 양산 체제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아마 9월 달부터 대량 양산이 시작이 되면 정말 9월 말부터는 개인 소비자들에게 인수가 되었다, 인도가 되었다라는 뉴스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차량 이 외관을 보면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좀 더 스포티하고 엣지 있는 스타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스타일이면 정말 잘 팔릴 것 같아요.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이러한 모습인데요. 확실히 존재감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독일에서도 모델 3 하이랜드가 목격이 되었다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프랑스에서도 목격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보이는 것을 보니까 왠지 기가 베를린에서도 생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좀 의심이 될 정도이고요. 여기 보시면 새로운 휠도 추가가 뭐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 뭐 K5가 처음 출시됐을 때, 기아의 K5가 처음 출시됐을 때 그런 불판 휠을 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좀 더 다양한 디자인을 채용을 해서 고객 니즈에 맞게 모델 3 리프레시가 출시가 될 것 같아요. 현재 이미 중국에서는 뭐 벤츠, BMW, 아우디, 독일의 명차 3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3사의 판매량, 내연기관을 포함한 이 3사의 판매량을 좀 넘어선 듯한 모습을 지금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전주 판매량 8월달 21일부터 27일까지 17,000대의 판매량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이 수치는 독3사의 판매량을 모두 뛰어넘는 수치예요. 만약 이렇게 유려한 디자인 모델 3가 리프레시가 출시가 된다면 이러한 갭은 더욱더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반기에 뭐 11월 달 정도에 사이버 트럭 런칭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뉴스가 맞물리면 충분히 테슬라 주가 한 차례 더 큰 반등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차량의 또 한 가지 강력한 구매 요인이죠. 테슬라 차량 뭐 엔지니어적으로도 상당히 좋지만 뭐 최고의 전기차라고 할 수 있지만 자율주행 실력이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대부분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장 큰 이유 바로 오토파일럿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FSD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약 한 1,000만원, 미국 기준으로는 거의 2,000만원 가까이 지불을 해야지, 일시불로 지불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인데요. 오토파일럿은 공짜입니다. 테슬라 모든 차량에 무료로 제공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와 관련해서 하나의 트윗을 올렸어요. 토탈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은 완전한 게임 체인저라는 것이죠. 자, 왜냐면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이 오토파일럿 모든 테슬라 차량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죠. 기본으로 제공되는 옵션인데 이 기본 옵션 자체가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성능이 출중하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이 이렇게 잘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로 무료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 사용한 데이터를 가지고 테슬라는 계속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죠. 오토파일럿뿐만 아니라 FSD 역시 북미 위주로 해서 40만 명 이상이 지금 사용 중에 있는데, 전 세계 400만 대가 지금 400만 대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FSD 버전 12를 라이브 스트리밍했던 일론 머스크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버전 12의 경우 프로그래밍 코드가 전혀 없는 완전한 AI 자율주행이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명령어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카메라 기반의 주행 영상 데이터만 버전 12에 넣어주면 스스로 AI 뉴럴넷 학습을 통해서 운전을 배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버전 11까지는 다릅니다. 현재 11.4.7까지 나왔는데요. 여전히 30만 개 코드가 존재하는 프로그래밍된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레이라는 님께서 버전 11.4.7을 업데이트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버전 12가 나와 있는데 왜 계속해서 버전 11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요. 일단 버전 12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일부 관계자들만이 지금 트레이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버전 12를 트레이닝 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죠. 자, 운행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이 운행 데이터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현재 버전 12를 운영 중에 있는 다른 테슬라 차량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버전 11도 발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버전 11을 통해서 운행 데이터를 제대로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확보된 운행 데이터를 통해서 버전 11을 트레이닝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버전 11이 데이터 취득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했죠. 현재 하드웨어 3.0으로 버전 11을 가동시키고 있다. 하드웨어 4.0으로는 버전 12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AI로만 자율주행하는 이 버전 12가 완벽하게 돌아가는 시점은 바로 하드웨어 4.0으로 돌아갈 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점을 6개월 후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테슬라 조아님의 영상에 따르면 확실히 하드웨어 4.0이 해상도가 더 좋으면서요. 훨씬 더 깨끗한 이미지를 지금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FSD 버전 12가 이 하드웨어 4.0으로 돌아가게 될 6개월 후가 되면요, 더 완벽한 FSD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2분기 어닝콜에 따르면 FSD 베타의 자율주행 데이터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역시나 더욱더 빠르게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거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했는데요. 역시나 컴퓨팅 파워가 중요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도조의 발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후가 지나면 테슬라의 컴퓨팅 파워는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파워는 전 세계 5위 안에 들어가고요. 아마 3위까지도 차지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정도의 컴퓨팅 파워라고 하면은 FSD 버전 12의 그 완성도가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드웨어 4.0과 FSD 버전 12 그리고 100 엑사플롭에 해당하는 컴퓨팅 파워를 갖게 돼 내년 한 10월달,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요, 정말 어느 정도 로보택시의 윤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크 인베스먼트에 따르면 2024년에서 2025년 사이가 로보택시가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FSD 버전 11로도 인간보다 더욱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99%의 인간만큼의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중요한 거는 99.9, 99.99%, 99.999% 이런 식으로 더욱더 완벽에 가까워지게 만드는 게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확장되는 컴퓨팅 파워에 따라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아크 인베스먼트의 예상대로 이 그래프대로라고 보면 2025년에는 로보택시가 상용화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죠. 가장 높은 해가 2024년과 2025년이 되겠는데요. 자, 2025년에 테슬라가 정말 로보택시 사업과 FSD 라이센싱 사업이 성공을 거둔다면 이 오주환님의 얘기처럼 시총 1등 기업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역사로 보면 시총 1등 기업을 유지했던 기간이 최장 기간이 GE라는 업체가 1900에서 1997년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엑슨모빌,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순인데요. 애플이 최근 뭐 6년 그리고 5년 정도 연도별 시총 1등 기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구조적 성장 사업이자 가장 세계에서 큰 수익을 안겨줄 이 로보택시 사업이랑 FSD 라이센싱 사업을 하고 있는 테슬라가 성공만 시킨다면 2025년은 애플에서 테슬라로 실총 1등 기업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희망 섞인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랑 그렇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다른 뉴스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어제 나온 국민일보 뉴스에 따르면 자,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이 내년에는 기존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해요. 현재 뭐 내년 예산안을 뭐 확정 중에 있는 정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R&D 예산도 많이 줄였죠. 전기차 지원금 역시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 올해보다 약 한 1,600억 원 가량 내년에 줄어든다라고 해요. 이렇게 예산을 줄인 가운데 전기차 보급 대수는 올해 67만 대에서 내년에 96만 대로 늘릴 수 있을까요? 이게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점은 현재 모델 Y RWD죠. 후륜구동 기반의 스탠다드 레인지가 5,699만 원대로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판매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 어쨌든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든다라고 하니까 테슬라 구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모델 Y 구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연내에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테슬라 차량 구매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계속해서 기대되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아트라운 TV와 함께 재밌고 설레는 테슬라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